일단은 고기 잘 잡는 방법은 제가 알아요. 내가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많이 잡을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딱 압니다. 뭔지 아세요? 안녕하십니까. 소리를 파는 릴수리공 용스 커버리지 용스입니다. 당신의 릴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수평애기에 대해서 정확히 아세요? 수평애기가 어떤 상황에서 수평이 되는지를 아세요? 수평애기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 근데 왜 좋은지는 알아야 되는 거거든. 애기를 물속에 던졌을 때, 해수에 던졌을 때, 애기를 물에 던졌을 때 얘가 밸런스 잡고 떨어지는 애기라서 수평이다. 이거는 여러분 큰 오산이에요. 이거는 그런 애기를 좋다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가지줄이든 직결채비든 이런 상태에 놓였을 때 얘가 바닥과 수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수평이에요. 가지줄을 줬을 때도 얘가 처지지 않고 수평이 돼야 된다고. 얘가 잡고 있어도 앞에서 어떤 저항이 잡고 있어도 얘가 처지지 않고 이 수평을 잡고 있어야 된다고요. 조류가 없어도. 이게 수평 애기의 장점이에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만든 게 있어요. 야마시타 어퍼, 요즈리 틴셀들은 이런 식으로 돼요. 앞에 고정을 해놓으면 얘가 수직으로 이렇게 수평이 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돼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만든 거예요. 자, 왜 그러면 수평이 왜 중요하냐? 요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캐스팅을 하죠. 캐스팅을 하면 얘가 내 쪽으로 이렇게 와요. 내가 끌고 오면. 근데 바닥을 쿵 찍으면 어떻게 되게 해요? 얘가 돕니다. 이렇게 조류 방향으로. 물살이 내가 받쳐. 그래서 바닥을 찍으면 내가 뒤로 막 날리는 상황이야. 그럼 난 앞으로 캐스팅을 쫙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바닥을 쿵 찍고 내가 드래깅해서 얘를 끌고 올 때는 내 전면으로 해서 꼬리가 바늘이 내 정면으로 오지만 내가 바닥을 쿵 찍는 순간에 어떻게 하면 얘가 훅 돌아요.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바닥이 찍혔을 때는. 그리고 또 살짝 들어서 당기면 얘가 또 돌아서 이렇게 와요.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그래서 수평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수평이면 이렇게 직결채비인데 얘가 이렇게 떨어진다. 뒤에가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쭉 당겨 오는데 바닥을 쿵 찍었어. 그러면 수평이 아니니까 얘가 어떻게 됐어요? 바닥을 긁으면서 조류 방향으로 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바닥이 엄청 걸려요. 수평이 아닌 애기를 쓰면 바닥이 엄청 걸립니다. 수평이었을 때는 내가 딱 놓으면 얘가 수평으로 조류의 방향으로 돕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띄워요. 그리고 내 쪽으로 당겨오면은 얘가 다시 돌아서 내 방향으로 오다가 바닥을 또 뚱 찍으면 얘가 딱 다시 돌아요. 조류 방향으로. 근데 수평이 아닌 애기들은 바닥을 쿵 찍어요. 쿵 찍으면 밑으로 처지면서 옆으로 돌아요. 그러면 바닥의 지형지물에 걸릴 확률이 높죠. 바닥 걸림에 있어서 수평 애기가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조류 얘기를 해드릴게요. 수평 애기가 조류를 많이 탈까요? 수평 애기 아닌 게 조류를 많이 탈까요? 어떤 애기들이 조류를 많이 탈까요? 수평 애기가 조류를 덜 타요. 이 액션 자체에서 가만히 있기 때문에 물 다리 면적이 대가리만 받아요. 대가리만 면적을 받아요. 근데 수평 애기가 아닌 것들은 어떻게 해요? 떨어지니까 다리 면적이 이만큼을 받아요. 물의 저항이 수평 애기가 아닌 게 더 많아요. 이 저항이 밀어주기 때문에 얘가 수평액이 아닌 것도 일반액에도 수평이 되는 거예요. 조류의 흐름에 따라서. 근데 바닥에 놨을 땐 어떻게 되냐? 물이 안 가는 상황이다. 조류가 없다. 조류가 없진 않겠지. 물이 엄청 약하게 했죠. 그때도 바닥에서 이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바닥하고 평행된 상태를. 수평애기들은. 근데 수평애기가 아닌 애들은 바닥이 딱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조류가 없다. 꼬리가 닿아요. 이렇게 쳐져요. 그러면 바닥 지형지물에 다 있는 거예요. 수평애기하고 수평애기 아닌 거하고 여러분들이 낚시를 직결로 해보시면 어떤 상황이 나냐면 바늘에 이물질이 많이 껴요. 수평애기가 아닌 것은. 수평애기가 아닌 것은 바닥에 이물질이 상당히 많이 낍니다. 왜냐면 꼬리가 이렇게 처지니까. 수평이 아닌 것은 자유롭지가 못해요. 바닥 걸리면서. 수평애기가 좋다. 제가 작년에 물이 엄청 빠른 날이었거든요. 고기가 되게 안 나와. 쭈꾸미가 되게 안 나오는데 캐스팅을 해서 계속 혼자서 계속 바이트를 받아서 뽑아낸 적이 있어요. 그게 어떤 애기였냐? 야마시타 어퍼. 야마시타 어퍼는 한치 애기잖아. 한치 애기. 얘는 물에 넣으면요, 요 스냅을 들고 일어나요. 이만큼의 부력이 있어요. 어퍼 자체가. 그래서 이놈을 내가 왜 썼냐? 왜 이놈을 썼게요? 캐스팅해서 왜 이놈을 썼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이놈을 썼을까? 캐스팅을 다른 얘기로 하지 왜 굳이 어퍼로 했을까? 잠깐 어퍼컷 하면서 라이브 보셨을 거예요. 어퍼컷 하면서 계속 무창포 짱가에서 계속 혼자 잡았어. 그 이유가 뭐였냐? 왜 어퍼를 썼느냐? 어퍼는 이 스냅을 들고 일어날 정도의 부력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일 많이 걸릴 때가 언제예요? 캐스팅에서 끌고 올 때 많이 걸리죠. 캐스팅에서 끌고 올 때 되게 많이 걸린다고, 상대적으로. 맞죠? 그래서 제가 어퍼를 쓴 거예요. 캐스팅에서 끌고 와도 잠깐 스테이하는 동안에도 얘가 부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뜬다고, 위로. 얘는 위로 뜨지만, 그죠? 조류 때문에 꼬리가 뜬다고요. 그러면 이 스냅 위만큼 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닥에서 좀 자유로워지는 거지. 캐스팅을 하면 일단 각도가 밑으로 내리는 것보다 각도가 무조건 죽잖아, 이렇게. 각도가 있으니까. 그러면 가라앉는 애들은 더 위험한 거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하셨나요? 그래서 뭐냐면 무조건 수평이 좋다, 플로팅이 좋다, 이게 아니야. 내가 하는 조법과 내가 어떻게 낚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애기의 선택도 달라진다라고 난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 이게 루어 낚시의 좀 기본이거든. 자, 가지줄 같은 거, 갑오징어 좋아하시잖아. 똑같아요. 자, 여기에 뽕돌이 달려있고 여기에 애기가 달려있어. 내가 캐스팅을 쭉 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쭉 딸려온단 말이야, 내 쪽으로. 여기가 애기면 애기가 내가 캐스팅한 쪽에서 이렇게 끌려와요. 그 다음에 내가 바닥을 확인하려고 바닥을 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슬랙 라인이 생겨요. 이렇게 하면서 조류의 방향대로 얘가 돌거든요. 자, 여기서 수평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끌고 올 때는 얘가 수평이고 라인에 텐션이 딱 잡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는 와중에 덮치면 무게감을 확실히 할 수 있어요. 끝보기가 가능해. 근데 얘가 쭉 와서 내가 바닥을 쿵 찍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슬랙 라인이 생긴다고. 슬랙 라인이 생기면서 조류의 방향으로 꼬리가 향합니다. 이렇게 돈다고요. 수평인 애기들은 바닥을 찍은 그 자리에서 수평의 움직임을 보여요. 이렇게. 근데 수평이 아닌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수평이 아닌 애들은 돌면서 가라앉아서 조류의 방향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 가지줄만큼 쳐 올라가면서 각도가 더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겠죠. 이거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바닥을 찍었을 때 스테이 주는 순간에는 고기가 물면요 입질을 못 느낄 때가 많아. 왠지 알아요? 이만큼의 슬랙 라인이 있어서 그래. 갑오징어 낚시에서 뽕돌을 띄워놓은 상태에서는 가지줄이 라인이 쫙 펴져요. 근데 바닥을 찍는 순간 어떻게 되냐? 슬랙이 쭉 생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요 슬랙이 생기는 순간에 수평을 유지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수평과 플로팅과 서스펜딩과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애기의 특성을 알고 해보시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평의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돼. 애기가 물속에서 제 자세로 가라앉는 거를 수평이라고 하면 안 돼요. 제 영상을 한번 봐봐요. 제 영상 중에 뭐가 있냐면요, 작년에 애기 테스트라는 거예요. 가지줄이 이렇게 있죠. 이 가지줄 보이시나요? 가지줄이 있는데 얘가 수평이 안 된다라는 거야. 토토스테 이런 거, 야마시타. 바닥을 쿵 찍으면 바닥에 가라앉죠. 바닥에 쿵 가지줄 있는 상태에서 바닥에 쿵 찍으면 수평이라는 게 효과를 주려면 배하고 바닥으로 쭉 가라앉아 버린다고. 보세요. 이렇게. 자 봐. 엎어 봐. 어퍼를 이렇게 들고 쳐 올라가죠. 가지줄하고 스냅을 들고 올라가 버리잖아요. 걸림이 별로 없어. 어퍼를 쓰면. 어퍼랑 똑같죠. 어퍼랑 똑같죠. 길게 쓰면 길게 올라오는 거예요. 물이 안 갈 때는. 자, 보시면 요 직결을 보세요. 자, 여기서 정확하게 수평과 수평이 아닌 것이 나온다. 자, 땡기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선, 조류가 가고 있는 상황, 배가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수평이 됐죠? 자, 멈춘 상황에서는, 바닥에 댄 순간에선 대가리가 쳐 올라가네. 올라가 버리네. 대가리가 올라가 버려. 어퍼랑 똑같아요. 자, 틴셀 봐보세요. 틴셀도 움직일 때는 딱 쓰면 바닥에 되는 순간 가라앉죠. 이렇게. 이게 직결이라 하지만 요 앞에 사실 그 양핀 도래가 있는 거예요. 가오피싱 참삼봉 보세요. 자, 얘도 꼬랑지가 이렇게 쳐지죠. 근데 꼬랑지가 쳐지지만 꼬랑지가 쳐지는 속도가 좀 오래 걸리죠. 자, 이게 수평이에요. 보세요. 수평을 딱 유지하고 있죠. 움직이는 상황이 아닌데,
이런 수평 애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물속에서 그냥 던져놓고 얘가 또르르 떨어진다. 이건 수평이 아닌 거라고. 이해되셨어요? 이 애기하고 몇 가지의 이런 액션을 구사하는 애기들이 있다고. 자, 만약에 내가 끌고 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됐다. 바닥을 쿵 찍었다. 다른 애기들은 어떻게 됐어요? 바닥에 쿡 처박혔죠. 바늘이.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수평이 유지가 되니까 조류의 방향대로 애기가 돈다고, 바늘이. 바닥에 걸릴 확률이 적어져야 여러분은 많이 잡는 거예요. 자, 꼬리가 쳐져요? 수평이 잡혀있죠? 수평이야. 이게 수평 애기라고. 이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물속에 던지면 얘가 수평으로 뚜루루 떨어진다, 이걸 수평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애기를 써야 돼. 그러면은 얘가 지금 꽁지가 바닥에 처박히잖아 계속. 그럼 어떻게 써요 여러분들? 이런 걸 생각하고 쓰는 거야. 나는 이걸 작년에 어떻게 해서 많이 잡았냐면요, 애자에다가 저거를 바로 달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꼬랑지가 이렇게 떨어져도 바닥에 안 닿게, 떨어지면 그냥 수평이 유지가 돼요. 이런 식으로 작년에 영뚱이를 썼어요. 자, 삼봉 보세요. 삼봉도 수평이죠. 요줄이 삼봉 수평이죠. 이게 수평이에요. 이런 게 수평이라고. 자, 이미테이션 삼봉. 짭삼봉이죠. 일명 짭삼봉. 봐봐요. 짭삼봉 보세요. 꼬리가 가라앉잖아요. 키우라 아이비 레이저도 제가 작년에 했었고. 자, 얘도 거의 작년에 얘 엄청 유명했죠. 대가리 보라색이고 몸통 노란 거. 수평에 가깝죠. 수평 애기의 진가가 언제 나오냐면요, 물이 섰을 때, 물이 반전할 때. 무슨 말이냐? 바닥을 찍었을 때 물이 반전해요. 내가 끌어오는 상황에서 물을 찍었을 때 반전 혹은 슬랙이 생긴다고. 그때 그 수평을 유지해주는 애기가 좋다는 거예요. 납작이 보세요. 미쳤죠? 내가 액션이 최고로 좋다 했다 이거. 액션 봐봐 이거. 여러분, 안정된 액션이 나오는데 왜 이걸 안무나 생각을 해봤어. 쭈꾸미나 갑오징어들은 있잖아요. 쭈꾸미나 갑오징어들은 대체적으로 영상을 이렇게 보면 옆에 와서 무는데 쟤는 옆에서 보이지가 않아. 납작해서 옆에서 대가리를 노리던 몸통을 노리던 옆에 와서 이렇게 하는데, 쟤는 옆에 오잖아요. 보이지가 않아. 납작해가지고. 납작하니까 안 보여. 그런 거 같아. 제 뇌피셜입니다. 마초 수평애기, 요것도 액션은 이렇게 잘 나오더라고. 근데 봐봐요, 얘는 꼬리가 뜨지. 얘는 꼬리가 떠요. 이게 이렇게 꼬리가 뜨면 뭐가 좋은지 아세요? 얘가 바닥에 닿았을 때도 꼬리가 떠 있어. 무슨 말이냐? 바닥 걸림이에서 조금 자유롭다. 이런 애기들은. 야마시타 토토스테 AJ. 야마시타의 토토스테 시리즈는 다 꼬리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다 떨어져요. 야마시타 토토스테 시리즈. 근데 야마시타 걸로 잘 잡으시는 분들 있지. 한번 여러분들이 이번에 갔을 때 야마시타 AJ로 쓰시는 분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 그냥 제자리에서 안 해. 거의 캐스팅을 합니다. 거의 캐스팅해서 끌고 오는 액션을 많이 해요. 어퍼 봐요. 어퍼 요 스냅을 들고 일어나죠. 이렇게 스냅 들고 일어났지. 지금 난리 났지 지금. 그래서 잘 안 걸려 얘는. 제가 재작년부터 이거 계속 쓰고 있죠. 보세요. 앞에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평을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이렇게 수평을 잡고 있잖아. 이게 수평애기라는 거예요. 수평애기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물에 던졌는데 얘가 일자로 아름답게 떨어진다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바다에 던져놓고 뭐 진짜 와이파이로 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줄을 달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줄을 달아놔 있는데 줄이 정지돼 있는 상황, 바닥에 돼 있는 상황, 요 앞에 얘가 가지줄이 고정돼 있는 상황에서는 되냐 안 되냐, 이게 수평애기를 판가름하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가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얘가 수평을 유지하냐. 기가 막히죠 이것도. 어떻게 액션 봐봐요. 이렇게 돼야 애들이 와서 타지. 바닥에 얘가 처박혀가지고 바늘에 걸려있는데 와서 타냐고. 이게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많이 잡게 해줘? 그건 아니고 애기의 특성을 알고 내가 액션 왜 자꾸 바닥에 걸리는지를 알아야 되고,
이 상황인데 자꾸 애기만 캐스팅만 하면 자꾸 걸리네. 이유가 있었다.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안 문해, 나만 안 문해. 이유가 있다는 거야. 자, 여기는 그냥 그냥 던진 거. 그냥 던져. 줄 없이 던져요. 자, 이 정도면 거의 뭐 수평으로 떨어지지. 아까는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수평이 안 있잖아. 자, 야마시타 토토스테는 다 저렇게 떨어져요. 자, 어때요? 어때요? 앞으로 쏠림이 있었지만 거의 수평으로 떨어지죠. 봐봐요. 근데 앞에 주루 나는 순간 어떻게 됐었어요? 아까 거의 다 수평으로 떨어져요. 요런 거는 이제 앞에 기포가 좀 있었을 거. 자, 엉뚱이에게도 지금 봐봐요. 엉뚱이에게도 지금 수평으로 쫙 가라앉고 있지.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저렇게 낚시를 하는 게 아니잖아. 자, 토토스테들, 야마시타 토토스테는 다 이런 식으로 45도로 대가리가 저렇게 해서 떨어져요. 야마시타 물어봤어. 왜 저렇게 했냐? 의도적으로 저렇게 만들었대요. 45도 각도로 이렇게 슬라이딩 되면 떨어져. 의도적으로 앞솔림을 만들었어요. 토토스테 보세요. 똑같죠? 새우랑 이렇게. 여러분들 좋아하는 AJ. 자, 드로퍼 똑같죠? AJ보다 신수평인데 이게 좀 좋아해요. 자, 수평 애기. 신수평 얘기. 좋죠. 모양이 다 자, 봐봐요. 지금 이렇게 프리폴링 하는 거와 아까 제가 앞에다가 체결하는 거하고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죠, 여러분. 야마시타 어퍼. 느끼셨어요? 추장. 이거는 지금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똑같아요. 이렇게 그냥 한다는 것은 슬로우 싱킹이냐 플로팅이냐를 보기 위한 테스트지, 얘가 물속에서 내가 낚시를 하는 과정에서 수평이 되냐 안 되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앞에 내가 고리를 단 거와 안 단 거의 차이를 봐보세요. 아까 납작이가 고리가 달려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얘가 겁나게 슬로우하면서 막 UFO처럼 움직였죠. 이유가 있어요. 봐봐요. 그래서 아까 그 액션이 가지줄 액션이 되게 부드러웠던 거야. 보세요. 이런 액션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슬로우 플로팅이죠. 천천히 떠오르는. 아니면 서스펜딩일 수도 있어요. 이게 온도와 이런 게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슬로우 플로팅이나 아니면 서스펜딩에 가까운 액션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어퍼하고 고추장은 뭐냐면 그냥 플로팅인 거고. 액션 제일 좋았던 거 보세요. 다미끼 우리 얘기 보세요. 액션 봐보세요. 엄청 슬로우해요. 저게 서스펜딩 아니면 저 정도면 거의 서스펜딩 아니면 슬로우 플로팅이라는 거야. 저 봐요. 나는 이거 하면서도 놀랬어. 그렇지만 이것들이 물에 가서 원줄을 연결한 다음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 이 상황은. 그러니까 이거는 플로팅이냐 서스펜딩이냐 슬로우냐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한 테스트밖에 안 돼요. 낚시라는 도중에 얘가 잡히냐 안 잡히냐. 세미 플로팅. 그렇지, 세미 플로팅. 세미 플로팅.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알고 낚시라면 시구레 스테 이름도 더럽게 어렵죠? 가격은 쌉니다. 예. 믿음은 잘 안 가. 네, 손이 잘 안 가. 요거 살았는데 손이 잘 안 가. 이상하죠. 그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뭔 애기가 좋아요, 어떤 애기가 좋아요, 어떤 애기가 안 좋아요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애기들마다 가지고 있는 특수한 성향이 있어요. 그 성향을 알고 낚시라면 일단은 고기 잘 잡는 방법은 제가 알아요. 내가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많이 잡을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딱 압니다. 뭔지 아세요? 부지런하고 내 채비가 물속에 남들보다 더 오래 있으면 남들보다 많이 잡을 확률이 높아져요. 하지만 내가 밑걸림이나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도달한 위치에 있지 않으면 남들보다 확률이 떨어지는 거야. 정확한 위치에 정확하게 내 루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내 루어가 있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루어의 특성을 알아야 된다. 운영 방법도 애기의 특성에 따라 바뀌어야 된다. 꼬랑지가 가라앉는 애기를 가지고 뽕돌이 위에 직결해갖고 캐스팅해서 긁어봐요. 계속 바닥 걸리는 거야. 뜯어내고 캐스팅하면 또 바닥 뜯어내고. 바닥에 걸려서 내가 회수해서 채비하는 시간을 벌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그만큼 조과를 올릴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 시간이 늘어났다, 확률이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에 아주 자꾸 수평 뭐 수평이 좋니 안 좋니 이것 때문에 자꾸 말들이 많아서 그런데 뗄롱 던져놓고 얘가 뚜루루 떨어지는데 수평으로 떨어진다. 그게 수평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 수평은 수평이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야. 왜? 그 상태로 낚시를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린 거기다 스냅이라든지 직결이라든지 원줄을 연결해서 쓴단 말이에요. 원줄에 연결해서 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상황에서는 그 원줄이 그 애기를 고정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 앞에 고정하고 있는 순간에 이 녀석이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수평을 취하느냐, 앞으로 꼬라 박느냐, 바늘이 뒤로 처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도 곰곰이 생각해봐야 돼요. 이 얘기가 유행한다고 이 얘기 사고, 저 얘기 유행한다 저 얘기 사고, 우리도 그래요. 나도 사실 그런데 그거 이전에 이 얘기는 어떤 액션이다. 슬로우 서스펜딩이다. 그러면 그냥 바닥에서 내려서 할 때 좋겠다. 얘는 완전 플로팅이야. 어퍼나 고추장이야. 그러면 얘는 캐스팅에서 긁어 올 때 되게 유용하겠구나. 이런 생각. 애기의 색깔만 생각하지 마시고 애기의 인지도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애기가 갖고 있는 성향을 파악하고 내가 루어로 운용을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낚시, 알고 낚시하자. 예, 용생!